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비가 좀 왔죠? 그러니까요. 비가 저 출근할 때도 좀 예. 왔고요. 근데 많이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동네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좀 내리는 곳이 있는데 조금씩 약해지다가 오후까지 내린다고 하고요. 네. 아마 저녁 그 밤 때는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네요. 서울이 20도로 어제보다 한 7도가량 낮다고 합니다. 네. 자, 대선 이제 19일 남았죠? 네, 맞습니다. 네, 후보들은 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어요. 네, 그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서 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연 이틀 맞붙었습니다. 네. PK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꼽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주요 정치 이벤트를 겪을 때마다 변화를 선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집중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재명 후보는 PK 지역 중에서도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꼭 실현시키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요. 이 후보는 부산 서면에서 유세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원래 국가기관들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딱 하나 해수부만은 예외로 해서 부산에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산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신에 북극 항로가 열릴 때를 대비해서 민간 기업이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전격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창원을 찾아서는 경제 현안에 더 중점을 뒀어요.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결합한 제조업 전환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공약으로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보여주겠대요. 네, 김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죠. 예. 우선 김 후보는 사천 우주항공청을 찾았습니다. 우주항공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에 맞먹는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돕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연간 10조 원은 투입을 해야 하고 연구원들과 자녀, 가족,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크게 확대해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창원에서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방문을 해서 지원을 약속했고요. 또 민생 일자리 등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표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주를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시장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제가 시장을 살리고 장사도 잘 되고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요? 부산을 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네. 약속을 했습니다. 특정 기관 또는 기업 이전을 약속한 이재명, 김문수 후보와는 다르게 부산 지역 증권거래세 인하와 규제 완화 여건을 조성해서 국내외 금융사는 물론이고 기관들이 먼저 오고 싶은 그 금융수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금융 관련 규제를 부산에 대한 특구 설정과 특별법 시행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세, 농특세 같은 걸 특구에 한정해서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의 공약처럼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옮기는 대신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대신에 홍콩, 싱가포르 모델로 기업과 기관의 부산 이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 넷째 날인데요. 네. 후보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일단 이재명 대선 후보는 화개장터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이후 이 후보는 당의 텃밭인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를 찾아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 강연 참석으로 유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유권자들 만나고요.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대선 정책서 전달식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대한초등교사협회와 서희초 사건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퇴근 시간에는 해화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인데요. 네. 당내에서는 자진 탈당설이 커지고 있어요. 네, 보면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네. 윤 전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나가셔야 한다.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얘기가 있다라면서 자진 탈당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치도 거론을 했고요. 또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재차 자신의 SNS에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지난 3년간 실정 및 계엄과의 결별이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부디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한편 보수 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거든요.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인 서종욱 변호사가 그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모양새가 좋은 건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거다. 대통령이 희생적으로 선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어제 여기 나왔었잖아요. 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게 해야 김 후보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갈 거고 그 변곡점이 오늘 내일이 될 거라고 본다라고 했고요. 예. 첫 TV 토론이 18일에 있는데 늦어도 뭐 그 전에는 결단할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 당이 나서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고심도 좀 깊어지는 모습인데 일단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절연 문제를 두고 자진 탈당도 당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네. 여러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YTN에 출연을 했는데 오늘 비대위원장에 임명이 되잖아요. 예. 비대위원장 취임 뒤에 이런 뭐 계엄과 관련된 부분과의 절연과 제도화된 대책 마련,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등 고민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 가능성에는 출당 조치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잘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존중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 출당을 넘어서 당정 관계 등 과거 잘못과의 절연 의지를 국민은 더 높게 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임명이 되고 나서 김 위원장의 정리된 입장이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쥐기현 판사에 대해서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쥐기현 판사가 서너 명 술값으로 4,500만 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드나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지 판사가 직접 돈을 낸 적은 없다면서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룸살롱이라면서 사진도 공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석방에 분노한 인사가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이미 제보했다면서 법원에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다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답했고요. 다만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면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법관의 의혹 제기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정도는 증거와 함께 밝혀야 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감싸기 위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필요하면 확보한 자료를 사법부에 제공하겠다라면서 반대로 사법부가 대응을 주저할 경우엔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공방이 좀 더 이어지면은 사진도 공개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어제 열렸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일단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였고요.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조 네.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면서 공세를 폈는데 사실상 이게 하지만 맹탕으로 이뤄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겁니다. 대법원은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재판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 조직법 65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출석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청문회 시작 전에 진행된 법안 심사 순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자리를 떴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외치면서 불참을 하면서 청문회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네. 청문회에 앞서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에서 의결했어요. 어떤 네. 법안입니까? 이게 결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조항을 삭제한 게 핵심인 법안입니다. 네. 이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예. 이 후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조항 폐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선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일단 넉 달 만에 첫 네. 선고가 나온 건데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모 씨와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벽돌 등을 던져서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면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에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에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커버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